2025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6회 수시 지원 전략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시작을 할 건데요. 고3 설명회가 아닌데 고2인데 6회 수시 지원 전략을 결정하자, 고려하자도 아니고 이런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자, 과정의 이유가 아마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소제목은 목표 대학 전략인데 전략 잘 짜야 되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지원으로 최초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목표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의 고등학교 2학년 6월 딱 중순이죠. 오늘이 16일자니까 보름이 딱 지났습니다. 대학 입시 일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4월 30일이죠. 지난 4월 30일에 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학교 이제 지원하게 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지원하게 될 때,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주요 사항들이 이미 발표가 난 겁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고3이 아니고요.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한 시행 계획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에 뭔가 담겨져 있겠죠. 세부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진 않고 주요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 그것도 4월 30일, 보통은 4월 말 5월 초에 이렇게 발표가 나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시점에서 사실은 지금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발표 내용은 뭐 전형별 기본 사항들, 전형 요소들, 전형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각 대학이 몇 명을 뽑을 거고 정시에서 몇 명 뽑을 것까지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언제 시험을 보게 되고 또 발표는 언제 하게 될지까지도 전반적으로 일정 계획이라 발표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날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하다못해 여름 휴가 계획을 짤 때에도 날이 잡혀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굉장히 의미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3 돼서 이제 모든 입시를 진행을 하게 될 일정들이 다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요 발표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뭐가 추가 발표가 자꾸 나냐면 안 그렇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5월부터 6월, 7월, 8월 혹은 심지어 9월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들에서 구체적인 발표안들이 나요. 수시랑 정시에서 어떻게 뽑을지, 몇 명 뽑을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뽑을 거냐? 예를 들어 최저를 몇으로 걸 거냐, 그리고 어떤 과는 어떤 수시에서 어떤 전형, 수시도 종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또 갈래를 짜서 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5월부터 발표가 됩니다. 원서를 쓰기 직전까지 발표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게 되는데 이제 9월에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욕 뒤지게 먹는 거죠. 지금 장난하냐, 원서 쓰기 직전에 이렇게 발표를 내면. 근데 이 발표들이 갑자기 획획 바뀌진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고3 올라갔을 때 그 원서를 어딜 쓸지를 어느 정도 정하잖아요. 겨울방학 때. 그럼 그거는 이제 이 발표 나기 전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한 입시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뭔가 계산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어찌됐건 4월 말이 지나서 지금 6월 16일을 달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이 뭐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될 고1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기분이 조금 남다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자, 그렇다면 이 시행계획안의 발표가 났잖아요. 이거 출력하시면은 그냥 인터넷 접속하실 것도 없어요. 로그인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출력이 가능하신데 이 내용의 이제 전반적 내용이 뭔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말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큰 흐름과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핵심 변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시로 가실 거잖아요. 애들 수시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서를 6장을 쓰실 건데 사실 수능 최저 등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과 전형에 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2만 혼자 레이스를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위에 선배들이 있고 그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지만은 얘네들 바로 밑에 학년이 누군지 아시죠? 고교학점제 첫 해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첫 해가 고1 바로 밑에 있는 학년이죠. 각 대학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를 뭐 하루 이틀 전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올해 대학 간 아이들, 작년에 대학 간 아이들까지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대입 시에 몇 방울, 몇 스푼, 몇 바가지씩 들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맞죠. 왜냐면 갑자기 입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에서 혹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의 최저 등급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는 않았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서류 보고 또 면접이 필요하면 면접을 보고 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보냈잖아요. 근데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점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은 내신이 9등급제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밑에 애들부터는 5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 안에 들어야 우리 아이들은 1등급이고 11%가 그 다음에 2등급인데 지금 현재 고1들은 그냥 그런 거 없어요. 10% 안에 들면 다 1등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 2등급이 다 합쳐갖고 지금 1등급이 나오는 상태인 거고 밑으로 가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더 이상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아닌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봤을 때.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기준자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상대적으로 당연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 그 수능이 더 각 고등학교 내신보다는 더 믿을 만한 점수가 될 수 있으니 수능 최저를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깔아버리겠다.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안 보던 학교들도 뭐 최저를 보기도 하고 종합에서도 또 최저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양상인데 그런데 더 빡세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쭉 흩뿌려졌는데 깊게 흩뿌려졌다기보다는 얕게. 그래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합 7이던 학교가 2합 6이 되기도 하고요. 또 2합 5인 학교가 2합 뭐 6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완화가 됐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이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 치르게 되는 지금 발표 아직 안 났어요. 4월에는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년도 기준이 있으니까 전전년도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인지를 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거고 내년 5월, 6월, 7월 이렇게 발표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부학군에서 지금 8개 고등학교에 여기 속해 계신 학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숭실, 선정, 명지, 충암, 선일, 동명, 예일, 대성 할 거 없이 사실은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수능 최저 맞추는 거 잘 못해요. 그 잘한다고 볼 수 있는 학군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대성고나 뭐 예일여고든 상관없어요.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학군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화가 됐다는 특지원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학군에서 일반고잖아요. 우린 또 특목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고에서 대입을 전략적으로 잘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여름방학 계획을 좀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이 좀 구체화됐어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좀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발표한 보니까. 면접형은 말 그대로 진로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면접을 통해서 가야가 내겠다는 거죠. 아이들을 좀 가름하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경쟁이 좀 높겠죠. 그리고 충원율은 좀 낮은 편인데 면접형은 이렇게 진로 역량이 학업 역량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럼 밑에 이제 서류형이 있긴 한데 서류형을 지금 보시면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고니까 일반고끼리 만약에 경쟁한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고등학교들 그 중에 누가 면접형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을까요? 어느 학교? 뭐 과중반 보통 이런 거예요. 선정 과중이나 뭐 예를 들어 예일 과중 아니면 대성의 뭐 이과반 이런 아이들이 이쪽 전형으로 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일반고랑 특목고를 비교하면 당연히 특목고가 하나고 같은 애들 이런 거 쓰겠죠. 왜냐면 걔네는 우리보다 내신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류가 괜찮잖아요. 그런 애들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형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특목보다는 일반고 중에서도 과정보다는 그냥 일반반 학생들이 서류형에 더 적합한 전형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학업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위에 있는 전형보다는.
그리고 충원율이 높겠죠. 몇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추가 합격으로 몇 바퀴를 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부학군에서 일반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대입에 경쟁력이 있게끔 가져갈 때에는 일단 목표입니다. 목표. 무슨 말씀이냐? 수능 최저 등급 맞춰갖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건 뭐죠? 기준이에요. 딱 바텀으로 밟아주셔야 돼요. 얘가 이 지상의 발을 딛고 위로 점프를 할 수 있게끔 이 최저 등급의 기준을 어머니 아버님이 받침목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기준자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안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바텀을 딱 밟고 점핑을 하게 될 때 종합전형이 당연히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장 원서 쓸 때에는 이런 전형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1학년이 지났잖아요. 1학년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마음도 좀 힘드셨을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으신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나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도 다 다르고 최상위권들은 최상위권들만의 또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약간 3, 4등급은 또 그들만의 또 고민이 사실 있는데 고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1학년 내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만간 기말고사 이제 2주 뒤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해서 딱 이제 절반 온 거죠, 뭐. 그쵸? 지난 중간고사까지가 5번 시험이었어요. 이번 기말 보면 6번의 시험이 끝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4번이 남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되겠지 뭐가 아니라 리뷰를 해야겠죠?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시고 과연 내신 그리고 수능 생기부 중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장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뭔가 기준점을 잡고 목표를 던져도 던지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하신 아주 이상적 케이스부터 조금 월스트 케이스까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서부학군에서 수시 지원을 전략적으로 짠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시겠지만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일단 내신 환산이 다르잖아요. 얘는 밑에 학년이 고교학점제고 5등급제고 배우는 과목도 달라요. 수능 과목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재수를 한다 그럴 때 사실 굉장히 뚝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그거 아니더라도 원래 재수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뭐 이러시겠지만은 재수를 뭐 시키고 싶어서 시키나요? 그리고 서부학군에서 우리가 대학을 보낼 때에는 아무래도 수시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재수 가능성을 그렇게 많이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객관적인 어떤 지금의 흐름상 밑에 있는 1학년의 이 제도가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재수는 없다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써서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서부학군의 이제 일반적 케이스와 우수한 케이스 두 가지를 놓고 볼 텐데 일단 원서를 씁니다. 진짜 까마득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 원서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는 6장 중에 이렇게 2개를 교과로 쓰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초록 색깔로 이게 V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안정적으로 합격할 때를 쓰시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최초 합격을 할 수 있는 데를 쓰는 거죠. 근데 교과는 어찌됐건 간에 내신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신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수능 최저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수능 최저라는 걸 내년 뭐 5월, 6월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러지만 갑자기 뒤집어 엎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완화가 됐으면 됐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이 뭐였는가? 그리고 전년도에 합격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표안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대학에, 이 학과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갔을 때 합격을 했던 내신의 등급이 발표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새끼가 지금 모의고사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육모도 봤잖아요. 6월 4일날. 아직 성적표는 안 나왔지만 이걸 보고서 얘가 내가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인서울은 좀 그렇고 예를 들어 수원대 정도는 이게 학생부 교과로 이건 무조건 안정각이다. 인정하자 이제. 거길 가라 소리가 아니라 일단 2장을 그렇게 깔고 간다는 거예요. 뭐 가천대다 아니면 뭐 국민대다 이렇게 교과로 2장을 깔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최초 합격이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다 내다 던지면 어떡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길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과로 두 장을 더 써요. 그런데 이 두 장에는 지금 아까처럼 초록 색깔 VT 표시가 아니잖아요. 빨간 색깔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추가 합격으로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는 안정적으로 점수 데이터 보고 여기는 무조건 붙는 최초 합격이야. 그래서 한두 개를 이렇게 딱 쓰고 그리고 교과로 조금 더 높은 데를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새끼가 최저를 맞출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전략을 짜줄 거니까. 다 잘하는 소리가 아니라 2합, 3합으로 맞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교과 전형으로 이 두 개를 진짜 기가 막히게 끼깔나게 쓰셔야 되는데 이거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고3 때 선생님이 상담해 주시고 하겠지만은 엄빠가 정말 지금부터 완전히 디깅을 하셔야 돼요. 디깅을. 얘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조금 오르겠지만 큰 폭으로 오르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빠가 무슨 공부를 하시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3개년치에 합격했던 내신을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합격생, 재작년 합격생, 그 전년도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점수대에 학교들이 다다다다닥 한 3, 4개가 추려질 겁니다. 그리고 학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학교에 이 학과를 가게 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3년치 데이터를 통해서 합격했던 케이스. 그런데 이건 최초 합의 케이스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아서 만약에 이제 충원이 많이 또 뽑지도 않아. 교과라고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많이 뽑아봤자 뭐 12명 뽑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진짜 많이 뽑는 과는 6명 뽑는 과도 있고 8명 뽑는 과도 있고 막 거의 다 케바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2명을 뽑는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를 만약에 쓰셨는데 그 12명이 다 붙어서 걔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딴 데도 막 쓰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서 12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명이 남거나 돌고 돌아서 그 12명이 충원이 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붙는 건 너무 불안하니까 12명에서 이제 5명, 7명 정도 충원됐을 때 한 5번째 정도로 네가 합격할 수 있는 그 내신 점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돈을 써서 뭐 컨설팅을 받더라도 또 고3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더라도 얘기가 티키타카가 되면서 뭔가 전략을 짜는 거지 무슨 택이라는 것처럼 사주팔자 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좀 달라붙어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죠? 이거는 간단해요. 이 교과 이거 안정지원은 데이터가 다 인터넷 보면 다 알게 되시고요. 이주와 어학원 사이트에 3년치 데이터 다 써놨어요 사실은. 그거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 이거는 멀리 가실 것도 없고요. 우리 각 학교에 진로 선생님이 계세요. 그렇죠? 진로 선생님의 역할이 진로 상담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상담.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여기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제 우수학군에서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3년치를 분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수능 최저 자신감이 생겨서 이주와 어학원에 3년치 데이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종합으로 2장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종합도 지금 빨간불 하나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부학군에서 일반적인 상황에 속하는 아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굉장히 우수하거나 뭐 엄청난 활동을 갖고 있거나 내신이 막 굉장히 좋거나 이거보다는 일반적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는 거죠. 이래서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안정 2개 그리고 내장은 이렇게 교과 2개, 종합 2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서부학군의 되게 우수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교과를 역시 2장을 써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최저 맞춰갖고 일단 교과로 2장을 딱 쓰는데 엄마 보기에는 세종대 정도는 싹 가능한 것 같아. 지금 내신 다 추려보니까 안정적으로 2장을 쓰자. 여기는 일단 무조건 붙는 거야 이거. 엄마 나 거기 가기 싫은데. 거기 가란 소리가 아니야. 거기 일단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엄마가 전략을 짰어. 일단 우리는 서류를 그동안 엄청나게 만들어 왔지 않니? 탐구 과목도 이제 잘 설계를 해서 진로 적합성에 맞춰서 이제 제대로 선택 과목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종합으로 당연히 쓰려고 한 거잖아요. 과정은 뭐하러 갔어요? 이거 쓰려고 한 거지. 그쵸? 내신이 불리한데 뭐 어느 고등학교를 예일이나 대성을 보내셨다. 선정 과정을 생각했다. 이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이걸 써야죠. 쓰는데 제가 아까 드리려던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교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상담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디깅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종합은
사실은 교과는 붙어도 왜 붙었는지 알아. 점수가 좀 부족했구나. 최저를 맞췄구나 못 맞췄구나. 근데 종합은 붙어도 왜 붙었는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럼 각 고등학교는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좀 지각 있고 진짜 열정 넘치시는 우리 각 고등학교의 진로 선생님은 입시 끝나고 그 대학에 찾아가세요. 우리 고등학교에 이번에 여기 썼는데 왜 떨어졌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 독려하고 했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학도 영업이잖아요. 뭐 영업 기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이런 거 보완해갖고 우리 학교 더 많이 쓰면은 저도 더 고려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기준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 작년에 대학 간 선배 종합으로, 재작년에 대학 간 선배, 걔랑 내 새끼가 내신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걔는 어느 학교 어느 과를 붙었냐는 거죠. 종합으로 썼을 때.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을 쓸 건데 서류평가를 하고 내신평가 이런 전반적인 걸 하는데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큰 의미가 없으세요. 대치동 뭐 이런 데 가셔서 해봤자 거기 사람들이 이쪽 동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학들이요 특정 고등학교를 선불호를 합니다. 호불호를 해요. 예를 들어 대놓고 얘기해요. 예일여고는 이제 이대가 예일여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양대라든가 뭐 이런 데는 예일여고를 뭐 싫어한다고 표현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래 한양대는 특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일여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써도 잘 경쟁이 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대로서는 원래 옛날부터 이대가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합격률이 높은 편이죠. 이렇게 뭔가 그 고등학교마다 다 사립학교고 어제 오늘 생긴 학교들도 아니고 진로 선생님 계시고 입시 실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진로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돼서 이제 3학년 선생님이나 혹은 지금 2학년 선생님도 입시에 좀 많이 밝으시다 싶으시면은 상담을 하셔야죠. 그래서 한 번 갖고 당연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걸 한 번 가서 그 진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충분히 다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정말 괜찮은 질문, 좀 의미 있는 질문들을 초반에 가서 다 할 수가 있나? 어렵지 않나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민폐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건데 저 같으면 두세 번 갈 것 같아요. 그냥 시즌별로. 그리고 6모 나왔으니까 성적표 나오면 또 그리고 9모 나올 거니까 10모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의 기준자를 잡으시는 건 여기는 이제 우리 엄마가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요 10분이면 몇 분이나 하실 것 같으세요? 10분은 너무 좁게 잡았어요. 100분이면 몇 분이나 하실까요? 10명도 안 하세요. 10명도 안 하세요. 10분이면 한 분도 안 하세요. 대부분 안 하세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딸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뭐 어떻게 내려놓고 가서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은 우리 이름 석자를 별로 기억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누구 어머님으로 가시는 것 뿐이죠. 그래서 미리 하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좀 던지죠. 네가 어디 가고 싶냐? 엄마는 여기는 얘기를 했고 여기도 우리가 조금 던져볼 수는 있고 추합부로 합격을 할 거니까 그 위에는 네가 쓰고 싶은 데를 좀 쓰자. 이렇게 해서 6장을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게 빨리 가요, 생각보다. 하다 보면 빨리 가고 벌써 뭐 상담한다고 그러고 원서 쓰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들 써요. 종합으로 6장을 다 때려버려요. 도배질을 해요. 왜냐면 하다 이렇게 돼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일단 최저의 자신이 없어요. 모의고사 공부를 점수를 정색하고 받으려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신과 내신 사이에 끼어 있고 내신은 이제 대입에 직접적인 기록이 남는 시험이지만 모의고사는 기록에 남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전반적 거시적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아이들이나 어머님들 머릿속에 그렇게 크게 탁 박혀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의고사가 더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신에 이제 계속 매진해서 달려가고 생기부 만들고 어쩌고 하다 보면
수능이 좀 약간 뒤처져요, 우선순위에서. 이러다 보면 점수가 좀 안 나오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종합으로 6장 쓰는 거예요. 그럼 종합으로 쓰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속편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여실히 막 이게 점수를 해갖고 어디까지 막 가서 말도 안 되는 대학교 딱 이름 들으면 답답하니까 뭐 수원대 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그게 어디요 막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멋있는 대학교 쓰고 싶은 그 심리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진짜 많죠.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떨어지다가 추합으로 나중에 하나 붙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추합으로 돌고 돌다가 결국 하나 건지는 건데 붙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붙어도 사실상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정말 너무 전략이 없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설명회는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참석을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1학년 때보다 2학년들 되시니까 입시라든가 이런 관심도가 열정이 어머님들이 약간 좀 온도 내려간 거 느껴지시죠? 고1 때 입학할 때만 해도 약간 파이팅 우리도 넘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면 뭐하냐 저 새끼가 잘해야지 내가 맨날 간다고 뭐 동상이 뭐하고 앉아고 맨날 저거 핸드폰 잡고 있고 답답하다. 나도 오늘 맥주 한 잔 그냥 먹고 잘난다 막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3학년이 됐을 때 사실은 원서 쓰기까지 이 열정을 갖고 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파이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집안 분위기를 사실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거의 뭐 90% 이상 좌지우지를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동네 얘기를 할게요. 2학년 돼서 지난 중간고사 점수가 마음처럼 안 나온 경우 또 이번 기말까지는 어떻게 해보자라고 다독거리고 가셨을 텐데 만약에 이번 기말도 사실은 좀 마뜩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혹은 예상했던 정도의 범위까지는 오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애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시로 돌려? 이제 이 얘기들을 해요. 어머님들은 안 하시는데 애들이 해요, 애들이. 그리고 지금도 정시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서를 쓰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학군지 예를 들어 대치동이라든가 뭐 가천이라든가 뭐 이런데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이쪽 애들은 수시로 종합과 교과보다는 논술을 쓰죠. 그래서 논술에서 국민대 정도 3합 6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기준으로 논술을 씁니다. 3합 6. 그래서 야 3합 6 해갖고 논술 써라.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래서 써서 중앙대, 성균관대, 고대 정도를 씁니다. 왜냐면은 다 공부 좀 했고 뽕이 있잖아요. 뭐 재수를 해도 내가 사실은 어느 대학 이하는 안 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쓰는데 붙냐면 안 붙죠. 못 붙어요. 논술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경쟁률 일단 제일 빡세고요. 그리고 논술 미리부터 그렇게 준비 안 했는데 좀 한다고 되질 않아요. 사실 생각보다. 된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라고 유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이미 다 판을 다 꿰고 있었어요. 야 3합 6 맞춰서 여기 논술 써 아들아 고대 가자 우리 이렇게 다 뒤에서 이렇게 해놨다가 떨어질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합 6을 맞추는 애는 정시를 썼을 때 가능성이 있잖아요. 3합 6이면 이미 2는 맞췄잖아요.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떨어져봤자 그럼 얘는 정시로 최소 국민대 정도는 갑니다. 그러겠죠? 그럼 얘는 이제 국민대를 엄마 너 국민대 가야 돼? 아들아 반수해 서강대 가자. 왜냐면 수능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시에서 국민대 정도가 지금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고 나중에 반수를 해서 서강대 정도까지를 빅픽처럼 엄마가 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걸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밀리니까. 근데 왜 밀려요? 왜 밀린다고 자꾸 여기를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신이 안 나와. 그리고 최저도 별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최저를 맞추기 위해 내신을 쌩 까고 이 수능만 하겠다. 그리고 논술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막 시간이 가는 건데 이거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인프라라는 건 물론 학원의 풀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이나 분위기들이죠. 이걸 정색하고 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죠? 점오처럼 약간 방황만 할 뿐입니다. 그거를 다 버리고 정말로 정색하고 재종반에 들어가다시피 정도로 공부를 하냐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지금 3학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현실적 케이스는 여기 두 개에 속하게 되니 이 최악의 케이스는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이 페이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팀에서 안정적인 그 초록색 수시 지원 안정 위치가 어딘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분석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교과하고 이제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제 둘 이렇게 쓰란 얘기지. 오케이 6장을 학종으로 쓰는 건 최악이라고 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초록 색깔 불이 어디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이번 여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안정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게 교과 2장이었으니까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라고 아이들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내신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정시로 돌릴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왜 교과 같은 소리 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 전형은 내신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최저예요. 최저. 왜냐면 이거는 입결을 보시면 아세요. 각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를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다 했잖아요. 입결을. 작년도 재작년 다 3년치 이상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애들은 그걸 다 알고 쓴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 대학의 합격권이 뭐 1.9등급 정도가 학생부 교과의 합격선이다 그러는데 3.8이 거길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능 최저를 다 맞췄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입결을 확인해 보면은 학교마다 과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고대 연대는 이제 한 45%, 50%가 충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대학들은 뭐 심하게는 70%, 80%까지도 최저를 못 맞추는 그런 아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들이 갑자기 수능 최저를 그 전부터 계속 발표를 하고 우리 학교 기준이 이렇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중간에 완화시키고 이런 입시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애들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합격선이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보다도 사실은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걸려있는 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여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율여고, 동명여고, 명지, 또 이제 충암, 숭실의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최저가 관심이 없었거든. 수험생활 내내 동안. 그래서 내신을 올렸고 그게 좀 올라가니까 엄마도 내신이 좋은 거에 대해서 좀 자족을 하는 분위기? 애도 그렇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때로는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육모가 좀 너무 쉬웠던 거 아세요? 산모도 너무 쉬웠어요. 이번에 고3 육모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냈습니다.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수능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찌됐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1순위고요. 두 번째가 내신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밸런스를 좀 맞춰주셔야 되고 또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계열에 적합한 선택 과목을 했는지조차를 봅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바로 2학년이라서 이런 색깔들이 좀 짬뽕이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교과는 등급만 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 뭐 했는지 별로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신 숫자로 보는 거니까. 근데 계열 적합 선택 과목 했는지 확인하는 보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리고 이제 교과서의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도 보는 학교. 그것도 난 보고 싶어. 이런 대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제 이 두 가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과로만 던질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종합인데요. 종합에서 우선순위는 일단 종합에서 우선순위는 또 그러니까 완전히 막 삑사리 내는 거예요.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신이요. 아니 수능 최저야. 바로 잡아줄게. 이래야 되고 종합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종합이요? 서류요. 진로적 합성이요. 아니 진로적 합성이 엄청 뛰어난데 내신 3, 4등급인데 붙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뒤집은 경우는 없습니다. 첫 번째 내신이에요. 종합 내신이에요. 내신 중요합니다. 그 합격선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 대학의 이 학과가 왜 이렇게 내신 등급이 좀 낮은 편이지? 그 특목고 애들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일반고로서 일반고스러운 내신에서의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제 파악을 해라. 자, 두 번째는 성적을 분석해서 또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열 적합한 선택 과목,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2학년 올라와서 아이들 선택 과목 지금 듣고 있죠. 그 3학년 되면 또 심화 선택 과목 듣게 됩니다. 예년에는 사실 공대를 간다 그랬는데 물리를 안 들었다 그래도 합격한 사례들이 덜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 적합 선택 과목 매우 중요하고 교과 세트, 창체 활동 이렇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갖고 우리가 수시 지원의 안정 위치는 예를 들어 여기 8개 대학교를 한번 리스팅을 해봤는데 맨 마지막에 8번에는 그러니까 수원대나 강원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를 바탕으로 인천대나 가천대나 경기대를 보낼 수도 있죠. 아니면 인천, 가천, 경기대를 안정 지원을 해서 최초합을 합격을 시킬 각오를 하고 위로 던져서 동국대, 건국대, 숭실대, 국민대 던질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런 거 안 고려하고 아 몰라 가고 싶은 대학교 여기서 다 쓸래 이러면 이제 광탈되는 거예요. 근데 저길 쓰려면 못 쓸 거예요. 내신이 안 되면. 그러니까 종합으로 자꾸 6장을 쓰는 거죠. 이름만 봐도 좀 뿌듯하고 그 집에 어디 썼어? 그러면은 그냥 동국대를 어디 썼다 그러면 뭐 붙는 거예요?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많습니다. 지금 애들도 너무 짝퉁이 많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싱스투드를 좀 알아볼게요. 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 당장 하실게요.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커피 한 잔 딱 타시고 오전 10시, 11시쯤에 좀 그때 시간 되시죠?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속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 사례들, 합격의 내신 등급들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랑 뭐 봐서 알아야지 이제 좀 찾겠지만은 그래서 3년치 내용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숫자에 좀 매몰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이제 자주 해보셔야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일단 발표되는 내용이 각 대학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기들만의 그 미묘한 기교를 써가지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 사례가 뭐 예를 들어서 2.3등급 정도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3이라는 숫자가 2.3을 받으면 꼴찌로 합격했다는 건지 중간으로 합격을 했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평균인지. 근데 겁나 조그맣게 뒤에 써 있어요. 70%, 5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을 뽑았다. 그러면 10명이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앞에 있는 70%, 7등까지 7등의 점수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8등, 9등, 10등의 점수는 아니잖아요? 8등, 9등, 10등도 붙었을 텐데.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대학마다 입장이 있을 겁니다. 너무 상위권으로 하자니 애들이 겁먹고 안 쓸 것 같고 너무 밑으로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쵸? 지금 작년 입결 난리 났잖아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교대 다 망가졌고 완전 4, 5등급도 지금 교대 붙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무튼 이 내용의 컷을 좀 확인을 하셔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를 공부를 좀 하시면 좋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인지 최초 합격자인지 이걸 가늠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확인하는데 자꾸 세뇌를 하세요. 재밌다. 재밌네.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맞아.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세뇌를 하셔서 내 새끼 대학 보내는 거 합격시키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어딨어. 이거 진짜 좀 지루하긴 하지만 쇼핑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고 쿠팡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긴 하지만 너무 재밌네. 내가 이걸 10분씩 투자해갖고 이걸 해내리라. 그리고 리터러시를 좀 아시려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죠. 유튜브도 있고 이주아학원 네이버 카페에 3년치 데이터는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대학별로 그거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짬뽕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엄빠가 열심히 디깅하셔야 되는 그 파트 교과 전형에서 3년치 입시한 그리고 종합에서도 역시나 학교 진로 선생님이라든가 상담 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디가 사이트가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선생님들만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만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어디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못 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등학교의 입학 사례들이 디테일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상담하실 때 당연히 그 선생님들만 보시는 어디가 사이트에 있는 자료가 더 디테일하고 중요하니까 그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학교 가서도 했고, 그리고 지인분 중에 이제 교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부탁해갖고 같이 상담도 하고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부 카페 3년간 입시 실적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이게 저희가 묵혀있는 구닥다리 사이트가 아니라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모든 입시 정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4월 30일 날 이거 나왔잖아요. 그럼 4월 30일 날 이 내용이 거기에 간추려져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니까 좀 학부모님으로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출첵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이거를 새벽에 요즘에 7시? 뭐 5시, 막 이럴 때 이걸 올려요. 자료를.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7시, 8시부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매일마다 출첵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이제 애가 대학 가면 싹 나가시죠. 여기서 있을 필요가 있나? 동생이 있으면 안 나가져요. 동생이 있으면 안 나가시는데 동생이 없다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나가십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말이나 뭔가 이렇게 생각만 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를 한 권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랑 대화를 나누셔야 되겠고, 이 내용에는 내 새끼 1학년 때의 이 내신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모의고사 지난 6월 4일 날 본 거, 그리고 앞으로 구모 볼 거고 신모 볼 거고 이 분석 내용들,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분석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지원 가능한 대학, 목표 대학, 그리고 내신 전략 과목. 지금 2학년이니까 전 과목 다 고르게 잘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공에 맞춰서 유리한 과목들을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나오는 과목을 자꾸 올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자, 그리고 수능에서 최저 과목을 뭘로 결정할 거냐. 육모 분석해서 이게 나와야죠, 이제는. 그리고 입시 결과 분석하고 상담 내용들 정리하고 남은 기간에 전략 짜고 일정 짜고 이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딱 하고, 뭐 보약단제 먹이고 영양제도 먹이고 멘탈도 관리하고 고기도 좀 이렇게 먹이고, 약간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2학년 1학기 마무리 시점이에요. 그리고 딱 이렇게 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우리가 1학년의 과정과 지난 겨울방학과 2학년 1학기의 이 모든 과정 동안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이 과정에서 과목별 내신의 우수 과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내신에서 뭘 잘하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1학년 딱 올려보내서 1학년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처음에 어머니 아버님들도 중간고사 안 보기 전에는 막 얘가 중학교 때 좀 했어. 그래갖고 막 열심히 또 한다 그러고 막 스카도 가고 막 열심히 한대. 그래서 막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엄마 나 의대 가고 싶어. 아니면 생명공학과, 아니면 간호대, 나 기계공 뭐 어디 가고 싶어. 이제 이랬다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 되냐, 서류를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런 시점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직도 막 점수 안 나오는데 고집 피우고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공감대 형성이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1학년 때 이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을 아이가 처음에 일부러 우리가 집에서 보통 얘기했던 그 학과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어디를 어떻게 바꾸셔야 될 것 같으세요? 내신을 잘 나왔던 과목에 관련된 학과를 보내야죠. 그게 맞죠. 안 나오는데 뭘 거기를 어떻게 보내요? 우리가 보낸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 다 문제입니다. 이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중에 잘 보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로 전략을 짜서 학과를 바꾸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수 과목들을 분석을 하고 또 모의고사 분석을 했고 거기에서 지원학과와 지원대학의 위치를 정하는 게 지금의 시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1학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쯤과 스탠스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름방학부터 내년에 1학기까지의 계획을 지금은 세우는 거예요. 그쵸? 이때부터는 과목별 내신 전략을 짜야 합니다. 1학년 때는 국영수, 통사, 통과 모든 공통 과목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고 수여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류를 뭘 만들어놨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 거 아시죠? 서류를 뭘 어떻게 만들어요? 1학년 때 이게 공통 과목인데. 그래서 사실 고1 때 들어가야 될 생기부의 내용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문이과 통합이고 공통 과목을 이수를 했을 때 계열별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쓸데없이 지나치게 뭐 의학과 얘기를 한다던가 뭐 수학과 얘기를 한다던가 교육학과 얘기를 한다 이러면 좀 완전 에반 거예요. 대학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여러 안내문들을 통해서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학교의 각 과목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자꾸 그런 기재사항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계열별이 의미가 있지 그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학과를 바꾼다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학년은 선택 과목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내신별로 과목별로 내신의 전략 과목 잘해서 올려야 될 과목. 그래서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2학년 1학년 설명회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걔는 최상위권이에요. 남학생인데 다 1등급이 나오는데 문과 과목 한 과목만 좀 절고 있대요. 2학년인데. 그래서 이거 못하는 걸 올려야 되냐 아니면 잘하는 과학이랑 지금 수학 쪽은 이걸 잘하고 있으니 이걸 더 유지하라고 해야 되냐. 도당체 이 과목 문학은 안 나온다 지금. 답은 자명합니다. 2학년이기 때문에 전략 과목을 잡아서 올리는 게 맞죠. 그걸 유지하는 게. 또 더군다나 이과를 지원 희망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10월 14일 날 보는 신모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보는 모의고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신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모의 날짜에다가 이제 막 번호에서 D-나 이렇게 해놓으셔도 될 정도로. 그래서 신모의 목표를 우리가 좀 잡아야 됩니다. 이걸 갖고 이제 수능 최저를 3합으로 갈 건지 2합으로 갈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그때 내리는 거니까. 근데 신모를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그냥 국어 1 때리고 영어 1 때리자. 안 되겠니?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모르는데 무슨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6월 4일에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해서 신모의 목표를 잡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신모 딱 나오면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떤 목표들을 세워서 이거 버릴까 뭐 3합이니까 요것만 완전히 DB 파야 되는구나. 지금 이번 방학 때는 최저를 이빠이 올려서 3학년 3월 모고에 탁탁탁 찍어주자. 그럼 스타트가 약간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표들이 지금 하반기까지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2학년 1학기가 딱 맞췄어요. 그러면 3학년 1학기가 바로 여름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이제 원서 쓰고 수능 보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12월 22일부터 추가 합격 전화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어디 가시면 안 되죠. 전화기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애, 3개의 전화번호 거기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전화 2-3번 했는데 안 받으면 패스 넘어갑니다. 진짜로요. 그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어찌됐건 전화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도 이제 추가 합격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운동도 못하고 뭐 대학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정체성이 짱 박혀 있는 거죠. 엄마도 주변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22일, 12월 25일, 12월 27일 막 이렇게까지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추가 합격 전화가 확 옵니다. 그리고 딱 끊겨요. 이제 끝나면 안 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번과 2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분석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잡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생기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가닥들 이런 어떤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1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 사회, 상경, 자연, 공학, 의학 계열 이렇게 해서 계열을 정하시는 거죠. 계열을. 그래서 이거는 절대 1학년 때 세특에 그렇게 전공 학과 얘기에 언급이 있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 여학생들 이 뽕이 너무 심해요. 막 꼭 써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막 영어에서도 막 들어가고 수학에서도 막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지금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인문 계열에서
공학 계열을 얘가 선택을 했다. 인문이 아니라 공학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2학년들은 이 내용에서 좀 융합적 방향으로 생기부랑 세특이랑 또 탐구 보고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반도체와 센서를 이용해서 스마트 기술을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탐구 보고서. 자, 그리고 상경 계열입니다. 인구 수명, 우리나라 0.7명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전 세계 전체 트렌드이긴 하지만 좀 가파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1위로 출생률이 지금 저조한데, 인구 소멸에 대비한 경제와 경영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로 상경 계열에 관련된 융합, 어떤 통합적인 이런 얘기들이 지금 2학년 때 들어가는 거고요. 3학년 때는 그래서 비로소 전자전기공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그 글로벌 경제 관련 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여기가 있거나 여기가 있으면 에바라 이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얘는 충분히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우리 학교에 깔려있는 선택 과목들을 들어야 마땅한데, 공학에서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결국 얘가 선택했던 과목들은 수학이나 미적분, 기하학통, 물리화학, 영어, 정보 이런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한다면서 엄마 나 물리가 완전 젬뱅이야. 물리는 도저히 안 되겠어. 화학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물리만 못하겠어. 그럼 빼자. 아웃이에요. 얘 생기면 안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선순위가 내신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선택 과목 계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과에서도 상위권 대학들은 선택 과목 뭐 했는지까지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과 얘가 지금 물리를 들었느냐. 자, 상경 계열 영어, 학통, 미적분, 사문, 법정, 세지, 사문탐 이런 걸 들어야 마땅한데 어렵다면 미적을 안 들었어요. 상경인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리저리 약간 이렇게 얍삽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그냥 버리시는 게 맞죠. 이거는 이제 디폴트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다.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름방학 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름방학이요. 기말이 이제 2주 뒤에 끝나고 2주 뒤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생기부 뭐 하고 애들 막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여름방학 세팅이 될 건데, 그 주중 공부와 주말 공부를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를 좀 분리해서 시간을 분리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언급드렸던 그 해당 고등학교에 특히 여학생들 중에 많이 있는데 일단 수능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시간적 분리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수능 공부 좀 해야죠. 그쵸? 모의고사도 하프 모의고사를 좀 풀어야죠.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주구장창 그냥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학원 숙제하고 잠깐 짠나면 유튜브 보고 농구 한 판 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어떤 배분이 좀 약하다. 하란다고 애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부모님의 역할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애는 당연히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속해 있는 그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수능 공부를 빡세게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예일여고 담당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단히 계속 좋은 분위기로 얘기를 해줘야 얘가 인지를 해요. 그리고 그 시점은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해서 이 부분이 약하니까 방학 때는 엄마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계획을 좀 세워놨는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좋은 제안을 하면 엄마는 아빠는 나보다도 내 성적에 대해서 더 분석을 잘 하시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나한테 두세 개 옵션을 줘서 이렇게 해보겠냐라고 얘기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안 그러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윈터스쿨 보내, 썸머스쿨 보내, 싫어, 나 혼자 할래, 인강 들을래. 아유, 지가 저렇게 고집을 하니까. 이게 무슨 대화예요?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윈터를 가고 싶은 애가 어딨어요? 썸머를 가고 싶은 애가 어딨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분석을 같이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신 공부할 때의 이런 확인 방법들을 저희가 아이들하고 좀 진행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수능의 비밀인데요. 수능 공부를 애들이 별로 안 한다고 앞서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학생들이 34만 명인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34만 명 중에 진짜
그 수능장에 우리가 가서 그런 경험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자녀 있으시면은 수능장 앞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되게 심란해요. 심란해요. 거기 이렇게 딱 내려서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교 막내가 2학년인데 그날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고사장이 보통 약간 생뚱맞은 데 돼요. 그래갖고 처음 가보는 고등학교였는데 내려주고 저기 이렇게 올라가는 저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되게 묵직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학부모님이 치르셨던 입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9사학번 전까지는 학력고사 세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9사학번부터 이제 수능 세대라 그러고 지금은 이제 학종 세대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입시가 그때랑은 너무 달라서 정시대배를 하는 아이들이 보통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역 중에 그냥 걔한테 필요한 과목은 몇 개 과목뿐이에요. 근데 그 몇 개 과목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학종을 6장 썼다. 그럼 걔는 최저가 필요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도시락 먹으러 가는 애들이 되게 많죠. 진짜. 그리고 수학이 내가 최저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DB 자버려요. 안 들어가는데 내가 왜 봐야 돼 이걸 머리 아프게? 뒤에 봐야 될 과목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비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매 교시마다 분위기가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냥 중간에 나와버린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제 학생 중에는 13만 명. 성적표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냥 아예 그냥 다 찍어버리고 뭐 5점 맞고 10점 맞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졸업생들은 수능을 봤다는 거는 재수하려고 본 거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제대로 보는 아이들이 12만 5천 명. 그래서 전체 인원은 52만 1,000명 정도가 참여는 한다고 보는데 뉴스에서 하지만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한 반 정도 25만 5천 명 정도만 제대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내 새끼는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중에 25만 5천 명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 아더스에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길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덩그라니 거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 이쪽에 들어와서 아주 빡세게 이 전략들을 짜는데 동참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군지는 논술 전형과 정시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만 명 중에는 이 아이들이 많겠죠. 그리고 학군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우리 8개 고등학교의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 최상위권들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고3이 됐을 때 우리 반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고3 교실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몇 명일까요? 한 25명 중에 2명. 학교마다 좀 다른데 2명 혹은 1명. 예일은 한 6명? 4명? 요 정도? 근데 없는 반도 있고 막 이런 분위기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분위기 안 잡아주시면 좀 어렵고 서부학고 내 수능 시험만 참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반복됩니다. 평소 모의고사 공부 별도 안 하고 그리고 공부가 뭐야? 그럼 내신 공부만 그 수능 공부는 방학 기간에만 그냥 하고 주말에 안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하려고 해요. 수능 공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은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문이 안 읽혀요. 긴 지문을 안 읽어봐갖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문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아무도 그런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모르고 본인조차도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능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요. 쉬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가 곧 나오실 거예요. 받으시면은 여름방학 준비를 시키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방학 준비는 지금 저도 이제 매번 예를 들어 유튜브에 고2 여름방학, 고1 여름방학 이렇게 치시면은 막 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고2 여름 수학공부법, 뭐 국어공부법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듣고서 그대로 쫓아가자니 내 새끼 파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좋은 건 알겠지만 내용도 좀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받으시면은 일단 무조건 아이한테 달라고 좋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가 틀린 문항의 번호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적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22번, 36번, 32번 세 문제를 틀렸어요, 얘가.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 세 문제 틀렸는데 22번, 36번, 32번이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걸 직업으로 하니까 번호만 봐도 저게 무슨 문제인지가 제가 알겠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랜덤한 게 아니라 번호마다 유형이 적혀져 있는 포지셔닝이 있어요. 그래서 22번은 주제 제목 요지 문제고요. 영어는 36번은 순서 문제고요. 그리고 32번은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22번은 안 틀려도 되는데 틀린 거예요. 쉬운 문제거든요. 36번은 제일 난도가 어려우니까 이건 인정. 32번 빈칸은 애매해요. 뭐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전략적으로 짧게 36번에 틀렸어! 이게 아니라 22번은 좀 말도 안 된다. 이건 좀 너가 좀 이걸 실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얘는 어떻게 전략 짜야 되냐면 얘가 주제 제목 요지에서 선택지 고르는 거에서 약간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엄마 내가 헷갈려서 약간 실수했어. 막 이런 뻘소리를 해요. 그거 다 쌉소리입니다. 그거 다 믿지도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들은 이게 다 올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없잖아요. 근데 5개 선지 중에서 주제 제목을 고르라 그럴 때 꼭 2개가 딱 2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대성 2학년 내신을 담당을 했었는데 재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대성이 내신 영어를 되게 쉽게 냅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쉽게 내요. 요즘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쉽게 내는데 그래서 만점자가 막 15명, 12명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아이들 중에서도 만점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험도 그렇게 냈는데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전교 1등도 그 문제를 틀렸대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도 이 문제가 틀렸대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사진을 찍어서 당일날 저한테 보냈어요. 쌤! 이거 이의제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답이 4번이라고 그러는데 2번도 맞는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애들이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교 1등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100점 강인데 이거 하나 갖고 좀 문제 이상하게 냈다. 그리고 문제를 좀 그렇게 냅니다. 솔직히 좀 할 말이 많아요, 사실. 근데 봤더니 여지가 없이 그냥 틀렸어요. 근데 뭐냐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지문에 있는 내용의 핵심어가 뭐냐? 이 글에 딱 주인공 하나만 찍으라 그러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구 소멸이요. 그래? 그러면 인구 소멸이라고 써봐. 그러면 오케이. 이 인구 소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만 써봐. 중심 내용. 얘기를 여러 개를 썼으니까. 그럼 중심 내용이 뭐냐? 인구 소멸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 강화가 필요하대요. 이제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럼 그 2개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제목이어야 되고 주제여야 되고 요지여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핵심어만 들어가 있다고 다 정답이 되진 않잖아요. 지문에 있던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정답이 될 수 없거든요. 중심 내용이 아니라면. 근데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이것도 해당되지 않나? 저것도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선택지 5개라는 것은 이게 좋은 시험은 아니잖아요. 논술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시험 문제 그 5개라고 하는 선택지가 퀄리티가 높으냐에 따라서 그 문제 하나가 2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뭐 5,000원, 10,000원, 뭐 30,000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거지. 지문이 어디서 긁어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택지를 제대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5개 중에 하나만 데스티니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이상한데? 네, 하나씩 지워서 남은 2개 중에 내가 아까 썼던 중심 내용과 핵심어가 그나마 조금 더 반영된 게 뭐지? 조금만 더 기울어진 게 뭐지? 둘 중엔 이거 같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바람직하다라고 그 시험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틀린 문제에는 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단어가 뭐 약하네, 뭐 문법이 약하네, 다 쌉소리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문제를 푸는 2학년인데. 그래서 단어가 당연히 약하죠. 문법이 약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틀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하나씩 잡아가는 싸움이니까. 결국에는 저야 영어를 전공을 했고 계속 이거를 밥 벌어먹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솔루션이 있지만 학부모님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실 수는 없죠. 그러나 어디가 취약한지를 이렇게 보셔서 번호를 검색하시면 무슨 유형인지가 나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다. 그럼 국어가 얘가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문법이 약한지 비문학은 몇 번 문제고 이 문제가 지금 내용이 이번에 뭐가 출제가 된 거고 이제 시험 당일날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인터넷에 뜨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찍고 저희도
구모, 신모 당일날 다 분석해갖고 다 보내드려요. 저희도 선생님들도 퇴근도 못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조합해서 몇 날 며칠 이거를 분석을 좀 하시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상담하시고 학원 보내시니까 이게 틀렸다 지금. 솔루션이 뭐냐 니네가 생각하기에. 그러냐.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데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치중해야 될 최저를 고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없이 학원 세팅하고 학원 데려다주고 밥 챙겨주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거는 남도예요. 피 안 섞였어도 해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근데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준으로 맞춰서 보시면 A, B, C, D, E가 뒤에 박혀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80%, 60% 정답률이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A, B 이런 건 좀 쉬운 문제고 A, B, C, D, E 중에 E, D 이런 거는 이제 정답률이 20% 미만 20에서 40% 미만이니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런 걸 따지실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몇 번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였고 얘가 이런 문제들을 좀 틀리고 있구나. 1학년에 수학에 구멍이 많이 난 상태구나. 선행을 돌릴 게 아니라 수원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약간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우리 여름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주말에 수능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8주 동안 5주 8주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는 방향들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방학 동안에 각 과목마다 지금 이번에는 담당 강사님이 다 수업을 맡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수능 영어 레시피인데 이게 저희 학원에서 만든 컨텐츠예요. 전에도 이제 지금도 써먹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각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내신을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상담을 아이들한테 먼저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우리 애랑 상담 왜 안 하냐, 생전가에 전화를 왜 안 하냐, 이주하는 막 이러시는데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애들하고 상담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근데 그 상담을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애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중간고사 봤는데 점수가 이 모양인데 저 어떻게 해요? 시험지 갖고 와. 그래서 틀린 거 분석하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그 문제점이 여실히 그냥 파악이 돼요. 틀린 게 다 보여요. 왜 틀렸는지. 근데 아이들은 그걸 퉁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너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주제, 제목, 요지를 고르는 선택이 훈련이 안 돼 있어 지금. 너는 일단 읽는 걸 꼼꼼하게 안 읽네. 남들 다 맞추는 내용 브릿지를 왜 틀리고 잡아줬냐. 아니면 너는 어휘만 틀리고 있는데 이 학교 유형의 어휘라는 건 요약문 완성이니까 이 문제만 풀어야 해서 요약 이 수능 영어 레시피에서 주제, 요지, 제목에 해당되는 걸 줘서 일주일간 과제로 줍니다. 어떻게 푸는지 매뉴얼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고 저한테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각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세요. 모든 아이들하고 한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필요할 때 처방전처럼 줘서 일주일 과제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하면서 너무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거 억지로 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아이가 먼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해서 옆에 선택지 분석하고 답근 거 체크하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기출 모의고사를 편집한 거거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게 있는데 이 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방학 때 수업과 이 수능 영어 레시피가 같이 투 트랙으로 병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런 과제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 맞추는 데 있어서 영어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유일하게 국영수 이 3대 최강 과목 중에 절대평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어가 그렇다고 난이도가 이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거 1등급 캐릭터를 이렇게 쭉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작년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은 4.37, 수학 1등급은 전체 중에 4.11% 학생들, 영어는 작년 같은 경우 6.22%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 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0점 넘은 애들이 6.22%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상 큰 차이는 없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영어를 1을 맞아야 돼! 아, 좋죠. 그럼 훨씬 더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근데 영어 2등급이 돼버리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2등급이 됐다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2등급 되려면 국어는 11.47 안에 들어가야 돼요. 수학은 11.53%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렵잖아요. 국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학은 말모. 영어는 2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22.57%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3등급으로 내려가면 더 해자스럽게 되겠죠. 근데 영어가 너 영어니까 그럼 마이너스 몇 점 까고 줄게 이런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3합이든 2합이든 4합이든 맞추라고 하면 당연히 국수형에서 영어를 디폴트를 끌어안고 수학과 국어 중에 뭐 한 개를 더 선택하든가 아니면 2합을 맞출 거면 영어 하나, 탐구 하나. 3합이면 국영수 중에 영어 하나, 국어 하나, 탐구 하나. 4합이면은 뭐 국영수를 다 선택하는 경우 많진 않아요. 사실 수학이 너무 특출나게 잘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래서 당연히 영어를 최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영어하고 원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과거에 이제 3년간의 영어 등급별 비율을 보니까 재작년에는 4.71로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때가 좀 영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23년도부터 2등급은 26.5%, 22.88%, 작년 22.57%, 3등급 내려가면 장난 아닙니다. 48.25%, 48.84%, 43.94%, 거의 43, 4%까지를 받았을 때 3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보니까 우습게 아는데 사실 굉장히 효자템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 영어를 제끼고 다른 걸 우선순위로 했을 때 특히 2학년들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으니 끼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은 Summer Summit이라고 하는 Summit 이라면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짜봤고 5주간의 여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10월 14일에 모의고사를 등급을 맞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학생들의 케바케로 처방전이 좀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수능 영어 레시피에 대한 처방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수시 지원 대학 설정하셔야 되고 최저 등급 조건 만족시키고 겨울방학에 방학성 잡게 됩니다. 상담 일정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내신 성적 3개 학기, 그러니까 이번 기말까지 보면은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1학년 거 다랑 2학년 1학기 것들 해서 내신 성적표 제출하시고 육모 모의고사 성적표 제출하시고 희망학교 쓰시고 질문할 것들 미리 기재하셔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우리 학생 그리고 피터쌤 이래서 2대1이나 3대1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학생이 직접 슬랙으로 신청을 하고요. 참석은 말씀드렸고 신청 기간은 문자로 따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겠지만 같이 나누는 결정을 짓는 시간으로 공지가 뜨면 일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늘어지면 여름방학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작부터 좀 화이팅 넘치면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 학교마다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방학 특강에 대한 안내문 참고하시고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없으신가요?